수학을 말씀드릴 건데 이제 좀 세화 남고 세화 여고 2학년 어머니께는 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커리큘럼이 좀 특이하셔가지고 그래도 제가 준비한 거 안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간단해요. 이 내용은 우리 앞에 남아 있는 선행 과목이라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2학년 1학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사실 내신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좀 슬프게도 이제 5등급제에서 이제 이 2등급이랑 상등급이라는 것이 좀 극복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 제가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드릴 건 아니고 짧게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좀 내신을 사실은 사용하기가 좀 힘든 경우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능 쪽으로 당연히 생각을 하시는데 그 수능이라는 게 수학에서는 별거 없거든요. 1학기 때 대수 공부를 했죠. 그리고 뭐 미적분 원까지 한 학교로 당연히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대부분 학교에서 대수를 이미 했고 그리고 미적분 원을 하는 뭐 세와 남고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대수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수능 공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나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뭐 죄송합니다. 대수 공부라는 게 이제 별게 아니고 책 한 권을 사실은 공부를 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요거를 막 주 3회, 주 4회 올인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2학기 때 과목들이 있죠. 수능이랑 관련 있는 과목들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2학기 때 있는 과목들을 대비를 하시면서 대수에 약간의 비중을 두시는 것이 수능 공부다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제 본론은 여름방학 때 이제 메인으로 잡을 2학기 대비 플랜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신 이 2학기 때 있는 거를 당연히 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집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전제는 이제 효율인데요. 모든 설명에서 제가 드리는 것은 효율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은 대부분 학생들이 제 설명에서 예전에 들었던 분들은 또 그 얘기야라고 하실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율은 어머니께서 지시하는 어떤 행동이 있고 지시를 딱 했습니다. 너 엄마가 다녀올 때까지 뭐 해놔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안 하고 그리고 안 들키는 것 그게 효율이에요. 예,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학원 수업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를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고 넘어갔어. 그러면은 모두가 행복해요. 그걸 효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답답한 거예요. 효율을 안 하는 것이라고 보통 정의를 해요. 안 하는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거든요. 만약에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고3이 된 학생인데 예전에 1학년 때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죠. 원해 방정식을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원해 방정식 수업을 제가 수업 횟수를 좀 많이 늘려가지고 4번을 수업을 했었는데 고1반에서 애가 그때 좀 사춘기가 시게 와가지고 결석을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근데 학교 시험 문제 나온 거를 다 찍어서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원을 정말 못했는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수직 상승을 해서 이제 안정적인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불안하죠. 이거 내 탓이 아닌데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운에 맡기는 거죠. 이건 진짜 운이 좋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거에 대한 저는 불안감이 있어요. 안 했을 때 뭔가 내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쾌감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도박이죠. 전 도박을 하는 거를 즐겨하지 않아서 요건 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효율을 다시 정의를 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이 하는 게 효율의 정의다라고 말씀드리고 모든 수업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께서 많이 겪어보신 것들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학생들이 약한 과목이 있어요. 약한 단원이 있어요.
1학년 때로 생각하시면 뭐 경우의 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대수에서는 이제 수열, 지금 시험 범위인 학생들이 대부분인 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 쪽이 있습니다. 미적분 1, 미적분 2 쪽에 적분이 있는데, 이 단원들의 공통된 특징은 뒤쪽에 있습니다. 예,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뒤쪽에 있다라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뒤쪽에 있으면 공부를 덜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짧은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방학 특강으로 선행을 보통 진행을 하면은 쭉 가다가 이제 중간에 여행을 가시면요, 예, 뒤쪽이 영상 신청을 하고 나서 애는 안 들어요. 그러고 이제 빠이빠이가 되는 상황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만약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도 문제인 게, 수업을 쭉 들으면서 앞에 숙제가 보통 누적으로 한두 문제씩은 깔짝깔짝 나오거든요. 대부분 수업에서. 그러니까 누적이 안 돼요, 이쪽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학습의 수가 적으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덜 하면 약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사실은 이제 좀 위험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방학이 짧다는 말을 많이 해요. 짧다. 짧다라고 했을 때 적게 할 그 정당화 근거가 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짧으니까 조금 하자, 짧으니까 좀 빼고 하자. 그래서 내가 미적분 원을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빼고 하자, 여기는 좀 필요가 없다를 저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이는 결국에는 학생들이 약한 쪽을 좀 많이 하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생략된 부분이 없이 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방학 어머니들 여름 방학이 짧아요. 사주도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합시다. 여기 하지 맙시다. 그럼 여기는 이제 언제 할 건지 좀 의문이죠. 이거 언제 할 건지. 예, 그래서 좀 수업을 짜는 그 철학 자체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드릴 말씀은 효율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릴 것은요. 방학 때 수학을 해야 되는 공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방학 때 수학을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수학을 좀 적절히 좀 밸런스를 맞추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저는 방학 때 수학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방학 때 수학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겁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내신 때 수학을 적게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게 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방학 때 수학을 공부하면 뭐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뭐 아이 인생에 도움이 돼요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내신 때 공부를 덜 하기 위해서 방학 때 수학 공부를 많이 한다가 맞거든요. 그래서 내신 때 공부를 다른 과목도 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방학 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꾸로 말했을 때 내신 때 수학에 쓰는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효율에 대한 내용 정리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인 과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네, 대부분 학교에서 미적분 1이 2학기 있어요. 세와 남녀고는 이미 뭐 지나갔지만 대부분 학교는 미적분 1이 2학기 있습니다. 미적분 1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적분 1은 이제 양치기가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으로 푸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정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이제 감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뭐 센을 뭐 열심히 돌렸어라고 했을 때 그 효율이 좀 드러나지가 않는 게, 좀 쉬운 문제들은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좀만 어려지면 문제를 못 풀어요. 대수 같은 거랑 좀 다릅니다. 대수는 양치기가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많이 풀면 많이 늘어요. 애들가 감이 있어가지고 삼각함수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런 걸 통하는데, 미적분호는 양치기랑 감이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내신으로 치면은 한 뭐 2등급 중간 선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1등급은 갈 수가 없다라는 어떤 선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기 위해서 공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개념이라는 것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적분 1은 개념 그리고 개념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과서 개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전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죠? 네, 교과서 개념이랑 실전 개념이 있는데, 교과서 개념은 이제 용어예요. 그리고 정의예요. 외워야 되는 거죠. 용어, 정의.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뭐 참고서 같은 거를 펴면은 볼 수 있는 것들이 교과서 개념이고, 실전 개념은 문제풀이를 위한 개념입니다. 네, 문제풀이를 위해서 만들어낸 이제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어떤 세상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기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면 아이들이 정리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독학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수학이랑 공부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그룹화를 시켜가지고 문장으로 묶었습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실전 개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문제를 열심히 풀어. 너 5천 문제 풀어. 그게 아니고 요 문장을 암기를 해서 요 문제에 적용을 해봐.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로 보이지를 연구를 하는 게 실전 개념이거든요. 요 문장으로 봤더니 세상에 문제가 참 많았는데 몇 개의 유형만 학습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유형을 지어주는 걸 실전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미적분 원이라는 과목은 정말 특이하게도 뭐 어머니들한테 제가 수학 강의를 지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과서 개념이랑 실전 개념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이래요. 교과서 개념이나 실전 개념 위주로 공부를 했을 때 학습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문제를 많이 안 풀어도 되는 것이 미적분 원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실전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실전 개념을 문제에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하는데 물론 대수도 그렇고 뭐 미적분 2나 다른 과목도 그러겠지만 미적분 원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미적분 원이 실전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했을 때 제일 적은 시간 안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좀 어렵다 싶은 문제들이 유형화가 되면서 유형화가 잘 되거든요. 대수 같은 경우에는 심화가 유형화가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데 미적분 원은 어느 정도 레벨이 넘어가면은 문제 유형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이 실전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과목이 미적분 원이다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방학 수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수학 내용보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효율이라는 것을 정리를 할 때 미적분 원을 공부할 때는 교과서 개념과 실전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방학 때 수업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방학 때는 미적분 원 심화반이 있어요. 스케줄은 제일 맨 뒤에 있어요. 책자에. 맨 뒤에 시간표도 있고요. 어디 있죠? 예, 6쪽이라고 써 있는 데부터 쭈르륵 시간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시간표 같은 거 같이 봐주시면서 보시면 좋죠. 예, 미적분 심화반에서는 다루는 게 실전 개념이에요. 교과서 개념도 다루긴 하지만 이제 정리를 이제 요약하는 식으로 빠르게 후두둑하고 실전 개념을 읽으면서 이제 문제를 독해하는 연습을 한 독해하는 연습을 하는 수업이 이제 방학 때 듣는 심화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화반으로 넘어가기 전에 방학전 특강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시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딱 그 시험 끝나고 직후에 5일을 몰아서 하는 수업인데요. 예, 굉장히 어머니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수업입니다. 방학전 특강에서는 이제 미적분원 개념을 해요. 네, 여기서 다루는 수업은 이제 교과서 개념입니다. 애초에 그 교재 자체가 교과서 3개를 짜집기를 해놓은 것이어가지고요. 교과서를 3회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일 안에 교과서를 3회독을 한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한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게 빠릅니다. 빠르게 정리합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미적분원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많이 힘드세요. 이게 기존의 내용을 한 번은 들었었는데 좀 내용을 내가 좀 까먹었어. 뒤쪽 부분이 좀 약했어. 새로 바뀐 교육과정에서 정적분의 정의가 바뀌었는데 내가 아직 그걸 몰라.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내가 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수업이 맞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수업이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요. 네, 태어나서 미적분원을 처음 듣는 학생들에게는 좀 많이 힘듭니다. 1강부터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학전 특강에는 미적분 원 개념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빠르게 미적분 교과서 개념을 정리를 시킨 후에 중간에 입반 테스트도 있고요. 입반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미적분 심화반으로 올라가가지고 실전 개념 그리고 독해 연습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기하를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짧게 드리려고 해요. 기하가 좀 바뀐 것들이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이미 기하를 경험한 뭐 세화여고 학생들도 있지만요. 네, 기하라는 것이 과목이 살짝 바뀐 게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일 커요, 사실. 뭐 공간 벡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고요. 공간 벡터가 들어가고 빠지고는 큰 문제가 아니고 상대평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공부를 조금 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1회독의 가치가 큽니다. 상대평가에서는. 그러니까 이전에 공부를 하면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가 쉬운 게 이제 반포 지역 학생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수를 좀 지나치게 많이 해요 공부를. 근데 막상 대수 시험 봐보시니까 좀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대수를 너무 많이 시키고 그 이후의 과목에서 선행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반포 지역 학생들이. 기하 같은 경우에는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평가 과목에서 그리고 수능 과목도 아닌지라 사실은 난이도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1회독을 했을 때 가치가 큽니다. 이게 기하가 이제 암기 과목이에요. 어머니들 요거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기하라는 단원이 이름이 좀 압도적이죠. 기하라고 하니까 뭔가 막 어려운 거 할 것 같고 막 삼각형 그릴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암기 과목입니다. 그냥 개념이 있어요. 포물선의 정의, 타원의 정의, 쌍곡선의 정의. 문제가 던져주면은 그냥 A를 외우면은 그냥 바로 A를 하게 되는 과목이 기하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려 하면은 교과서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단원이에요. 거의 실전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하라는 과목은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우리 아이가 기하를 되게 어려워했는데 중학교 때 어떡하죠라는 거랑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가지고 보는 과목이에요. 특히 내신이면 더욱더 그렇고 수능 기하도 그렇습니다. 외워가지고 딱 그림 봤을 때 내가 외운 거 여기다 써먹어야지 하면 그냥 뿅 나오는 거 그냥 답이 뿅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일회독을 했을 때 이점이 내용을 내가 그래도 단어를 알고 있으면은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거기에 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신 때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 일회독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내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많이 애매해집니다. 공부가 좀 많이 힘들어지고 요것 때문에 다른 것들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기하를 뭐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내신 과목으로서 기하를 듣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일정 등급 이상이 나오기를 보통은 바라고 있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례독의 가치가 좀 있다. 그래서 방학 때는 기하를 공부를 할 때 이제 처음 공부하는 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깔아놨습니다. 기하는 그래서 기하 개념반으로 깔아놨고요. 예, 제일 처음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른 개념반보다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쉽게 그리고 개념 중심으로 자세하게 수업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뭐 확통 수업이나 미적분원 개념 수업도 있는데요. 제가 메인으로 설명드릴 수업은 기하 개념반이랑 그다음에 미적분원 심화반 그리고 미적분원 방학전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네, 확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1학년 때 아시죠? 경우의 수를 이미 공부를 한 상태에서 경우의 수를 공부한 상태에서 이어지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확통 같은 경우에는 개념반이지만 레벨을 조금 높게 잡아놓은 게 맞고요. 기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예 태어나서 처음 봤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쉽게 잡아놨습니다. 같은 개념만이더라도 레벨 설정을 좀 다르게 해놨다라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데요. 다음으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를 마련을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말씀드린 이제 실전 개념이에요. 실전 개념과 교과서 개념. 방학 때 심화반을 운영을 하는 이유는 실전 개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풀이를 위해서 아이들이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보통 해요. 아이들은 문제를 풀고 외우려고 해요. 근데 잘 외우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런 거 외워요. 이거 답 3번이었는데 답 1번으로 바뀌면 틀리죠. 그러거든요. 암기도 잘 못해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너무 많이 외우니까 야, 대신에 그거 외우지 마. 문제 외우지 말고 나랑 같이 문장 암기하자. 이게 실전 개념이에요. 차라리 문장을 외워가지고 이걸로 효율적으로 나랑 같이 문제를 풀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클리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클리닉이라는 거는 이제 수업 후 클리닉이 있고 수업 전 클리닉이 있겠는데요. 네, 수업 후 클리닉은 목적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녁반 수업일 때, 저녁 수업일 때에는 목적이 이제 미흡한 과제 시키는 거죠. 수업 후는 미흡한 숙제, 테스트, 네, 완료될 때까지 제가 붙잡고 시키는 것이 저녁 수업에서의 수업 후 클리닉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 지금 설명드린 수업 기준으로 하면은 요 미적분원 아까 적었던 방학전 특강반 저녁에 하는 반이 있는데요. 저녁반은 미흡한 숙제 테스트 남아가지고 그날 끝내고 하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요 수업 요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징벌성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애한테 세금을 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뭐 옥살이를 살아라 그렇게 알아듣시는 분 많아요. 우리 아이한테 왜 그러세요 하고 뭐 눈물 글썽이시는 어머니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학습 효율을 위해서예요. 특히 방학전 특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업이 짧은 기간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날 수업에서 미흡한 과제가 있으면은 다음번 수업을 넘어가는 시간에 요거를 채울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일에 남아서 다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이겠지만 다 못하더라도 최대한 하고 나서 다음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장치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방학 전 특강은 이 수업 후 클리닉은 그냥 단순하게 너 잘못했으니까 남아 그런 게 아니고 아이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음 공부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당일에 잘 못했던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아침 수업으로 제가 미적분 원 심화반을 깔아놔서요. 아침에 수업을 듣고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는 스케줄이고 저도 제일 좋아하는 스케줄이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수업을 듣고 낮에 숙제를 해. 이 숙제는 당일에 나온 숙제겠죠. 아침에 수업을 듣고 그날 나온 숙제를 해.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데요. 아이가 수업을 들었을 때 너무 잘 까먹어요. 너무나 신기한 게 방금 들은 내용도 까먹어요. 저는 분명히 말을 했는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특히 얼마나 심하냐면은 아이들이 그냥 이게 밥 먹으러 갈 때 문 열면서 까먹어요 그냥. 그리고 엘리베이터 딱 누르면서 까먹어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까먹고. 그래서 시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이 가능한 덜 까먹게 해야 되고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싶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장치로 아침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을 그러니까 이거를 낮에 자습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머니들께서 따로 저희는 따로 독서실에서 자습을 할게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고 나서 식사 시간 통제가 있어요. 몇 분까지 돌아와라. 다른 데로 다 그렇게 하죠. 클리닉 있는 수업들은 시간 통제가 없으면은 아이들은 좀 미쳐 날뛰어요. 이제 맛집 탐방을 시작하고요. 웨이팅을 해요. 미쳤어요 사람들이 웨이팅을 해요. 그래서 고터 가가지고 사람 긴데 가가지고 웨이팅을 해가지고 밥이 늦게 나왔어요. 그래요. 어디 갔니 하면은 인스타 맛집들 막 탐방하고 있어요. 미쳤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죠. 그래서 아침 수업하고 그 다음에 딱 정해진 시간 안에서 주변에서 밥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에 쭉 남은 시간 동안에 숙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또 과정이다. 아침에 수업을 깐 이유 자체가 낮에 숙제하고 하원을 해라까지가 이제 이것이 또 풀 커리큘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수업을 깐 이유는 아침에 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해야 다른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이기도 하죠. 그렇게 아침 수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 클리닉은 이제 저녁에 있는 학생들이 저녁에 수업이 있는 학생들이 언제든 올 수 있도록 사실 항시 클리닉이 있어요. 항상 클리닉이 있어가지고 미리미리 질문을 해가지고 남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수업 후 클리닉, 수업 전 클리닉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좀 엄격하게 운영이 되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다 이제 효율적인 방학을 보내기 위한 플랜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뭔가를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를 좀 안 하자 좀 필요한 것만 하자 그런 느낌이 아니고 가능한 많이 하자 그리고 가능한 다 하자 제한된 시간 안에 그런 플랜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러나려고 합니다. 효율적인 방학을 보내기 위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랑 같이 연구를 하면은 좋은 방학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